중요한 시기마다 덜컹거리던 한겨레가 이번에 또 사고를 쳤다. 채널A 속였다. 검언유착 제보자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조중동이 아닌 한겨레가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를 사실상 조지는 기사를 출고한 것이다. 한겨레 왜 자꾸 이러냐며 네티즌들 단단히 화가 났는데 뉴스 검색이 1분 순삭 정리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시민단체가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가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즉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인데 이 양반들이 4일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한겨레가 이들의 주장으로 기사를 작성해 출고한 것이다. 언론이란 국민이 알아야 할 이야기는 키우고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거나 없애는 선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집단이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법세련의 허접한 주장을 버리지 않고 그걸로 기사를 썼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제보자 지씨가 주장하는 신라젠 사건 관련 여야인 사파일에 대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2020년 3월 20일 특정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를 부정했다. 수사를 통해 파일의 존재 여부를 밝혀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씨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취재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제보자를 대검에 형사고발한다는 것. 다른 걸 떠나서 기자가 먼저 접근했는데 도리어 기자를 속였단다. 법세련은 나아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제보자가 함정을 파놓고 대화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지씨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정언유착에 가깝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한겨레 기사에는 삽시간에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제보자랑 기자 사이에 무슨 위계가 있다는 건지 기자가 협박한 거 아닌가? 누가 누굴 고소해? 이런 기사를 한겨레에서 올렸다는 사실이 더욱 아프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하네. 아니 도둑놈 잡아줬더니 잡아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 씌우려 하네. 완전 범죄 집단이네. 프레임 전환의 명수들. 유서대필 사건, 초원복집 사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모두 본질은 안드로메다로 같지.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법세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이어온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더불어시민당 입당 강요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3차례나 고발했다. 또 지난 3월 말에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보류는 언론 탄압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재승인을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한 한겨레 해당 기사에 대해 송혜원 MBC 기자는 기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널A 사건의 경우 제보자가 기자를 찾아가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채널A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씨에게 먼저 접근했고 이철 씨는 기자의 의도가 의심스러워 대리인을 내세워 기자들을 만나보라고 했고 채널A 기자는 그 대리인에게 이철 씨가 이러저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하고 협박까지 했고 대리인은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 행태를 다른 언론사 MBC를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짚었다. 송 기자는 그런데 이철 씨와 그 대리인이 채널A의 업무를 방해했다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언론사가 검언유착의 공작 의혹이 있는 모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공작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냐고 따졌다. 이어 물론 그건 법세련이라는 단체의 주장이지만 그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그대로 옮겨 지면에 실어주는 게 언론이 할 일이냐며 한겨레가 그래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한겨레를 가난한 조중동이라고 비판한다. 자꾸 이러면 더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에 가세할 것이다. 기덕이는 살처분이 답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